기억력 떨어지는 이유, 불교로 극복하는 5가지 장애물, 명상으로 집중력 완벽 회복하는 법. 안녕하세요. 깨달음의 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 한 번쯤 겪어본 하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혹은 중요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읽었지?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지? 라며 답답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렇게 공부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이유는 우리가 겪는 마음의 장애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장애물들은 우리가 공부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끊임없이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물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불교의 관점에서 기억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와 일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공부 중 기억을 잃어버리는 이유, 불교적 관점.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오직, 오장이라 불리는 5가지 장애물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장애물들은 우리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직, 오장은 불교에서 파니차 니바라나라고도 하며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야기하는 마음의 장애들입니다. 이 5가지 장애물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집중력을 높이고 공부한 내용을 보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들 장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1. 첫 번째 장애물, 감각적 욕망, 카마, 찬다. 첫 번째 장애물은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는 물질적 쾌락이나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부할 때 우리가 종종 이따가 뭐 먹지? 혹은 저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같은 생각에 휘둘리곤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결국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는 쉽게 흩어지기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유명한 인물인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명언을 남기며 단순하고 집중된 삶의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복잡함을 피하고 단순함을 추구하라는 그의 철학은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만약 우리가 공부 중에 감각적 욕망에 휘둘리면 그 순간 집중을 놓치게 되고 결국 효과적인 학습이 불가능해집니다. 불교에서는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과 마음의 평정을 강조합니다. 공부 중 욕망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본래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 두 번째 장애물, 분노, 다베디. 두 번째 장애물은 분노입니다. 분노와 증오는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어떤 일이든 제대로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하며 마음속에 화가 나 있다면 그 화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중요한 학습 내용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매우 강력한 감정으로 공부 중에 일어나면 기억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명한 인물인 넬슨 만델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를 명상과 내면의 평화를 통해 극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진정하는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명상의 방법 중 하나는 자애 명상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애의 마음을 키우는 연습을 통해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1.3 세 번째 장애물, 졸림, 슬라타. 세 번째 장애물은 졸림입니다. 공부할 때 졸음이 밀려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곤한 상태에서 공부를 계속하면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졸린 상태에서 공부한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며 집중력도 저하됩니다. 피곤한 상태에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매일 규칙적인 수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에 공부나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일정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졸림을 극복하려면 공부 중 짧은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하면서 정신을 맑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네 번째 장애물, 불안과 후회, 우다치야. 네 번째 장애물은 불안과 후회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자책하거나 미래의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는 마음은 학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그의 말처럼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 챙김의 수행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훈련은 불안과 후회의 감정을 떨쳐내고 오직 지금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1.5 다섯 번째 장애물, 의심, 비사. 마지막 장애물은 의심입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또는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일까? 라는 의심은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실패와 의심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믿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비교와 평가를 멈추고 자신의 길을 따라가며 성실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통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감각적 욕망, 분노, 졸림, 불안과 후회, 그리고 의심은 모두 우리가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인들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을 높이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공부에 대한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 명상. 불교에서 설명하는 5가지 장애물은 우리 삶과 공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각적 욕망, 분노, 졸림, 불안과 후회, 그리고 의심은 모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들이지만 이를 다스리지 않으면 공부나 집중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불교에서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며 결국 공부나 삶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2.1 명상의 실천.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인데 명상은 그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명상의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은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별표 호흡에만 집중하라 별표는 단순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이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외부의 방해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부 중에 잡념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방법이 매우 유효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호흡 명상을 많이 실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발표나 시험 준비를 할 때 마음속에 잡념이 들고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잠시 자리를 떠나 고요한 곳에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집중합니다. 그런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2.2 자비 명상. 명상의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자비 명상은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보내는 명상입니다. 우리는 공부나 일을 할 때 불안, 분노, 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겪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잘 남지 않습니다. 자비 명상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리고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비 명상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과도하게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비 명상은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 자신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보내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만들어주며 이는 우리가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립니다. 간디는 평생을 비폭력과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인간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비는 인간 존재의 가장 위대한 미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지 외적인 폭력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와 사랑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우리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 공부와 일에 대한 집중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3. 실제 예시로 보는 오직 극복하기. 3.1 예시 1 감각적 욕망 극복하기. 민수는 공부할 때마다 스마트폰이 자꾸 손에 들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으면 뭔가 놓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자신이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지, 이 스마트폰이 자꾸 손에 잡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호흡 명상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몇 분 동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의 유혹을 극복하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민수처럼 우리가 공부 중에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흡 명상으로도 우리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3.2 ECE 분노 극복하기. 지수는 시험 공부 중에 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려고 해도 마음속에 그 다툼이 계속 떠오르고 분노와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지수는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공부를 멈추고 호흡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간의 호흡 명상 후 지수의 마음은 진정되었고 분노와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그 후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수처럼 분노와 불안이 우리 공부에 방해가 될 때 명상은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공부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4. 명상으로 평화로운 마음 만들기. 불교에서 가르치는 5가지 장애물은 사실 모두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방법 역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공부를 할 때나 일상에서 겪는 불안, 분노, 졸림, 의심 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명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명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매일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호흡에 집중하거나 자비 명상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점차 평화롭고 집중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명상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더 나은 집중력과 평화로운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공부의 장애물을 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